엄마 되기 프로젝트 맘 편한 수다. 안녕하세요, 박경량입니다. 10개월의 임신 기간을 지나고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조그만 얼굴을 마주했을 때, 아, 드디어 엄마가 됐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벅찬 감격도 잠시, 처음 부딪혀보는 현실 육아 속에서 허둥지둥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기도 하죠. 그러나 엄마라는 이름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강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엄마. 엄마들을 위한 팟캐스트. 이 시간은 맘 편한 수다라는 프로그램 제목처럼 엄마들의 편안하고 재미있는 수다를 통해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게 될 예비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인데요. 2부에서는 출산 후 신생아 돌봄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쁘고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한 엄마라는 길. 선배 엄마들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 해법을 미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웰컴 투 엄마 월드. 엄마 되기 프로젝트 맘 편한 수다 2부. 출산에서 신생아까지의 이야기를 세 분의 손님들과 함께 할 텐데요.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온 홍지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 라디오 제작단 윤원순입니다. 네. 저는 3살, 1살 된 손주가 있는 할머니인데요. 아, 그래요? 오. 네. 며느리가 키우고 있지만 가까이에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손자라고 하면 다들 네.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 네네, 손자만 셋이고요. 네. 딸 아이가 지금 넷째 임신 중입니다. 네. 와, 좀 애국자네요. 네, 애국자. 그렇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이 크답니다. 네.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 라디오 제작단 엄영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저희가 1부 시간에는 다들 엄마 경력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엄마 경력 몇 년 차신가요? 예. 저는 18년 차 됩니다. 18년 차. 저는 35년 차입니다. 와우. 와, 저도 엄마라는 단어가 좀 다르게 다가오는 느낌인데요. 저는 20대 중반에 엄마가 되다 보니까 벌써 37년이 되었다니. 네. 놀랍다. 세 분도 만만치가 않네요. 거의 이제 네네. 100년 가까운 시간인데요. 100년? 사실 방송을 들으시는 초보맘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엄마 경력이 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력이면 뭐 출산이나 육아에 관해서 뭐든 척척 박사처럼 느껴지잖아요. 물론 지금이야말로 세월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출산하고 첫 아이를 키울 당시는 저희도 사실 처음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참 서툴기도 하고 당황할 때도 많았고요. 정말 타임머신이라는 게 있다면 지금 당장 과거로 가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이 정말로 많다니까요. 아, 맞습니다. 다 뭐 처음 엄마가 되고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웰컴 투 엄마 월드가 참 쉽지 않은 세계인데요. 그만큼 또 그래도 보람과 기쁨이 충만한 세계가 웰컴 투 엄마 월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게 출산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남자들이 군대 얘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지만 네. 우리도 있잖아요. 네, 엄마들 수다에서 출산 얘기는 밤새는 줄 모른다니까요. 끊임없이 나와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비슷한다 하지만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지민님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아이가 2008년도에 태어났는데요. 제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 와. 그렇게 났어요. 예를 들면 출산 예정일 전날에 진통이 와서 밤을 꼬박 혼자 진통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밥도 먹고 짐도 싸고 샤워도 하고 굉장히 여유 있었네요. 네, 맞아, 그러고 여유다. 병원을 갔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왜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첫 출산이지만. 그렇죠. 그렇게 가면 안정감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기대했던 대로였어요. 근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네. 촉진제를 놔주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나요? 전혀 촉진 얘기는 저는 못 들어봤었어요. 네. 근데 촉진제를 맞으면 1분 단위로 진통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온 네. 스타일인데요. 그런데 자궁문이 10cm가 열릴 때까지 계속 진통을 해야 되니까 그 새벽에 가서 저는 애를 12시에 낳았어요. 그래서 너무 인상 긴 시간. 깊은 네. 하루가 되었죠. 아니 보통 이렇게 촉진제 맞더라도 진통이 텀을 두고 좀 진행이 되는데 1분 간격에 아까 12시간 정도 진통을 하셨다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통하다 기절하고 진통하다 어머나. 기절하고 네. 그리고 그 10cm 열리는 동안 간호사가 와서 계속 내진을 해요. 얼마큼 열렸는지 그렇죠. 확인해야 계속 되니까. 측정을 하죠. 그 과정이 사실 그 교과서를 잘 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저도 모르고 갔거든요. 그게 좀 충격적이어서 그 기절하는 동안엔 또 이제 아픔에 두려워서 또 깼다가 그러다가 피도 많이 흘리고 네, 좀 무서운 시간을 보내서 저한텐 기억이 아주 네.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렇죠. 네. 정말 고생하셨네요. 네. 그렇죠. 자연분만 하다가 고생했던 분들은 제왕절개가 낫다고 하고 제왕절개 했던 산모들은 또 수술 상처가 아무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자연분만이 낫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그런데요, 병원에 가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이 잘 안내해 주시니까 그것만 잘 따르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영숙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홍지미 선생님이랑 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요. 힘드셨군요. 네네. 저도 정말 난산이었어요. 그래서 진통 간격도 짧고 해서 새벽에 병원에 갔는데 실제 출산은 오전 11시 45분경이었어요. 오래 하셨네요. 네네. 거의 그러면서 비슷하죠. 막, 너무 막 몸이 지쳐서 제가 막 기절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계속 제 주변에서 뺨을 이렇게 때리셔가지고, 애를 낳으려면 이렇게 뺨을 맞아야 되는구나. 너무 특별한 경험을 하셨네요. 네네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아기를 출산 후에 제가 가장 궁금해했던 것이 뭐였는지 아세요? 뭔데요? 정말 신기했어요. 아기 손가락 발가락이 정말 10개 다 있는지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그 나요.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네네네네네네. 그걸 꼭 챙기잖아요. 네. 네. 저도 그거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안 물어보셨나요? 두 분은? 저는 기절을 해서 물어볼 겨를 없었어요. 당연히 저는 10개 있을 거라고 믿었는지 안 물어봤네요. 네. 그러셨구나. 아니 근데 우리 얘기 이렇게 듣다 보면 지금 방송 청취하고 계시는 예비맘들이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아. 뭐 엄마가 되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든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마다 이게 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미리 겁먹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맞아요. 저는 비교적 술풍술풍 잘 나은 케이스인데요. 네. 예, 첫 아이는 4시간, 둘째 아이는 2시간 정도만 아프고. 와. 예, 부럽다. 부러워. 숨풍 나셨네요. 숨풍. 네. 받은 배.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40대 산모도 아이가 6명인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제가 아이 처음 만났을 때 꼼지락거리는 이 아이가 내 아이구나 싶어서 한참 들여다보고 신기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네. 저는 제가 기절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본 게 일단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입원을 한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아이를 만났어요. 너무 늦게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저를 추실해야 되니까 어. 애를 볼 겨를이 없었어요. 너무 정말 아팠어서. 힘드셨구나. 네, 그래서 마음을 다 정리를 하고 제가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아이를 봤고요. 네. 아이를 보면 누구나 다 황홀하죠. 아, 그쵸. 저게 다 애구나. 음. 예쁘구나. 신기하구나. 그러니까 뱃속에 10달을 이렇게 품고 있었어도 또 이렇게 딱 보면 너무 새롭고 신기하죠. 신기한 것 같아요. 저 역시 신생아를 처음 봐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아이를 2.6kg으로
작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태어난 아기가 너무 신기하고 그러면서도 너무 낯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저 아이가 내 뱃속에 10달 동안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막 경이로운 거예요. 막 설레기도 했고. 연대감이 또 느껴지고. 네네네네네. 아마 출산한 엄마들은 충분히 지금 이 이야기를 공감하실 테고요. 출산을 앞둔 예비맘들은 아주 크게 기대하셔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겁먹지 말고 기대하세요. 네. 산후조리. 아이 낳고 나면 신경을 또 많이 쓰게 되는 부분은 산후조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은 워낙 뭐 산후조리원도 호텔 같다고 하더라고요. 잘해줘서. 그 산모나 신생아 관리도 잘해줄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가 오히려 제일 편했다라고 말하는 엄마들도 주변에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지금은 병원에서 산후조리원으로 가면 일일이 다 케어해주고 필요한 정보들을 그곳에서 미리 얻고 네. 육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보통 이제 시댁 아니면 친정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시댁에서 출산 그 산후조리를 했었는데 사실 출산할 때 땀을 너무 흘려가지고 네. 병원 퇴원 후 다음 날 목욕을 했었어요. 예. 따뜻한 물로요? 그렇죠. 당연히 따뜻한 물로. 네. 하지만 옛날 어르신들이 몸이 안 좋을 때 등줄기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느낌이 뭔지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 아기 출산하고 난 다음에는 한 일주일 정도는 씻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주거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다 생각을 했지만 여고 시절에 교감 선생님의 특강 할 때 말씀처럼 37일, 21일은 네. 시부모님이 주방에서 접시를 집어던져 깨트려도 손미부를 뒤집어 쓰고 몸조리 잘하라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것도 한참 후에 말이죠. 이 얘기 너무 공감해요. 건강하시는 어른들 분들 많을 말씀 것 같아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 산모는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말이 우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잘 사니까. 그때랑 맞아. 다르다. 시대가 변했다. 그럼요. 이렇게 시대가 생각하면서. 변했다. 제가 그런 마인드로 애를 낳고 그 멋지게 샤워하고 찬물로. 이 닦고 그렇지. 네 했어요. 네. 그런데 어땠나요? 그렇게 하면 산후풍이 옵니다.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산후풍이 오면 10년 고생이에요. 어떡해. 항상 몸이 시려요. 네. 맞아. 지금 출산 앞두신 분들 진짜 잘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여름에 출산을 저도 했거든요. 근데 네. 그때 내복 꼭 챙겨 입었습니다. 그 샤워는 안 하고 물수건으로 계속 이렇게 닦아냈어요. 그리고 양말도 꼭 신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괜찮더라고요. 야, 근데 모범생이세요. 그러게. 그렇게 하다 보니 너무 자신감이 생겨서 둘째는 겨울에 출산했는데요. 상상된다. 그쵸. 양말하고 그러니까 내복 사이에 약간 이렇게 틈이 있었나 봐요. 아이 낳자마자 아이 보러 갈 거라고 그 병원의 복도 쪽으로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갔으면 되는데 복도 쪽으로 걸어서 가다가 찬바람을 맞은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나중에 그 노출된 부분만 시리더라고요. 방심하면 맞아. 안 네,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정말 신기해요. 그쵸. 옛말 하나 틀린 게 없다는 게 서양에서는 그 아기 낳고. 바로 찬물로 샤워도 하고 네. 또 먹는 것도 패스트푸드도 바로 먹는데 지금까지의 경험을 쭉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산후조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몸 따뜻하게 하고 음식도 골고루 잘 섭취하고 말이죠. 네. 맞아요. 그 산후조리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전통에 좀 맞출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내려온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맞아. 예. 그리고 제가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정말 배에 항상 찜질팩을 붙이고 다닐 거예요. 찬물 샤워 안 하고. 절대 안 하죠.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싸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전신 마사지 서비스를 끊어서 정말 마사지를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마사지하면 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붓기가 아이를 낳으면 확 붓는데 그때 빼지 않으면 이게 내 살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저에게 붙어있는 살도 그런 살인 것 같습니다. 야, 그거 전신 마사지 나라에서 지원해주면 정말 좋겠는데요? 산모들한테? 그렇죠. 네. 예.
빨리 이렇게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실 것 같아요. 미역국도 혈액순환 네네네네. 늘 위해서 많이 예, 먹으라고 출산하면서 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출산하고 나서 미역국을 잘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맞는 네, 사람이 네, 있어서 네, 네. 억지로 드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미역국을 잘 안 먹고 잘 안 먹다 보니까 일단 젖에 예, 질이 안 좋대요. 그러니까 애가 잘 안 먹어. 그래서 산모들은 잘 먹는 거 골고루. 그쵸, 이게 골고루 굉장히, 잘 먹는 예,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골고루- 어떤 걸 많이 드셨어요, 그러면? 정말 창피한데 전혀 밥보다 그 보름달이라는 카스테라 네네네 몰래 저희 시어머니가 저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아기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몸도 소중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생각났어요. 골고루 잘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골고루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네. 살찌니까 네. 네. 골고루 적당히 드시기 바랍니다. 네, 산후조리 잘 하셔야죠. 잠과의 전쟁.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말 저는 참 많이 들어봤거든요.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해. 그 시간을 즐겨. 맞아, 뭐 이런 맞아. 말이요. 네. 그만큼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되면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많이 오르내리게 되는 얘기가 바로 잠과의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임신 중과 달리 24시간 온전히 아기와 함께 지내다 보니까 잠은 늘 부족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시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저는 참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시댁에서 지내다 보니까 또 저희 아이가 첫 손주여서 아, 다들 육아를 많이 도와주셨는데도 네. 불구하고 힘든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첫 경험이잖아요. 아이를 네네. 키우는 게. 그럴 때는 이제 가족 공동 육아가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고 힘이 돼요. 네. 저도 잠을 제대로 못 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저는 출산 전부터 저희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키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2달을 꼬박 제가 잘 키운 다음에 얼른 전달해 드리고요. 저는 일을 하러 서울에 가고 네.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아이를 데리고 공주에 갔고요. 저희 신랑은 대전에서 있어서 세 가족이 세 지역에 나눠서 살면서 토요일 날만 만나서 아이를 바짝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날은 좀 쉼을 갖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아니, 제가 들었던 케이스 중에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엄마 입장에선 정말 부러워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제 육아를 오래 해본 경험에 의하면 네. 아마도 아이 입장에서 특히 영아기는 애착이 형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 있잖아요. 이 시기에 엄마와 어떤 친밀감, 신뢰감이 형성되었느냐가 성인이 되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나마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멘탈을 잡을 수 있었지만 그동안에 아이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18년째 그때 떨어진 거를 100배로 갚아주고 있어요. 어떻게? 네. 아, 예. 아니, 그리고 또 엄마 입장에서도 사실 그 신생아를 떨어뜨려 놓고 많이 맞아.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립기도 하고. 주중에는 미친 듯이 일했죠. 네. 얼른 가야 하니까. 예. 아유, 어쨌든 정말 대단한 슈퍼우먼이셨네요. 슈퍼 엄마였어요. 시어머니 도움받은 우리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 엄청 부러운데요. 아, 반대인 경우셨군요. 네, 저는 혼자서 온전히 육아만 했던 엄마였거든요. 그때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힘든 게 아기가 밤에 100일 되기 전까지는 하루에 2-3번씩 깨져 그렇죠, 울잖아요. 그렇죠. 젖물리고 하면은냐고 내가 잠을 깊이 못 자니까 너무 피곤이 막 누적이 됐었던 남편분이 것 안 도와주셨어요? 같아요. 남편 맨날 회사 일로 늦죠. 아, 또 잠도 모자란데 그때는 천기저귀를 빨아쓰더니 맞아. 어떡해. 청기저귀 어떡해. 생각나.
그는 뭐 기저귀 빨아대고 개고 빨래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네. 그때 피곤이 누적되면 결국에는 제가 예민해지잖아요. 그렇게 맞아, 되죠. 맞아. 네. 그 시부모님 도움받은 엄마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아, 저도 부러워요. 저도 혼자 키웠거든요. 와. 네. 아, 힘드셨겠다, 그러니까 정말. 시댁하고 이제 친정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온전히 혼자 키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 쭉 들어보면 아기 키울 때 겪는 일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출산 전과 나의 환경이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아기한테 적응하는 그리고 그 생활에 그렇죠. 적응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몸도 피곤하고 말씀하신 대로 모유 수유할 때는 보통 2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젖을 물려야 되니까 그렇죠. 막 비몽사몽간에 그냥 젖 물리고 잠이 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려져. 그때 그 시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주변에서 더 많이 신경 써주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요. 네. 맞아요. 이 멘트 너무 뭉클해요.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건넸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경험. 엄마가 되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흥미롭고 재밌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저는 그 아기 목욕 시키는 것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저도요. 예. 혹시 아기기에 물이 들어가면 어쩌지? 또 아기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야 되지?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어머니나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함께 목욕은 늘 함께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것도 좀 부러우시죠? 네, 맞아요. 저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기가 이유 없이 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맞아요. 앞이 좀 하얘지는 것 같아요. 네, 겁도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근데 요즘은 워낙 젖병이나 일회용 기저귀도 많고 쉽게 육아들을 하는 것 같아서 네. 그게 부럽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들은 쉽다고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래도 뭐 예전에 비하면 뭐 천기저귀 안 빨아도 되고. 그렇죠. 부럽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럽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민님 같은 경우에는 그 시력 장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육아하는 게 좀 더 특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땠나요? 저는 망막색소 변성증이거든요. 네. 이 병은 야맹증이 먼저 심하게 와요. 아, 아이가 어릴 때는 시각장애 판정을 받기 전이긴 했는데 네. 어린이 집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올 때 운전을 해서 데려다주고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가고 저녁 늦게 데려오니까 깜깜해요. 해가 또 빨리 지잖아요. 네, 이게 네. 저는 한 4시만 돼도 깜깜하게 느껴지거든요. 아,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면서 다녀야 했어요. 마음이 굉장히 좀 졸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기억에 남는 게 저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집트 여행을 갈 수 있게 됐었어요. 네. 그런데 이집트라는 곳이 순유적지잖아요. 그렇죠. 유적지는 어두워요. 아, 계단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긴장을 하고 아이 손을 잡고 다녔던 거예요. 네. 갔다 왔더니 애가 엄마랑 다시는 여행 안 가.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손목이 부러지는 줄 알았어. 아, 그러니까 지나가는 틈틈이 제가 긴장을 해서 애를 꽉꽉 잡았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본능이죠. 네, 본능. 그렇죠. 전혀 몰랐죠. 네. 그래서 미안하더라고요. 진짜 되게 속상했어요. 다시는 나랑 여행을 안 간다니까. 그럼 내가 해줄 게 없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이렇게 키워보니까 너무 안쓰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이는 또 자기 환경에 맞게 자기가 살 길을 찾는 것 같아요. 아, 예를 들면 이제 해외여행이 가고 싶어요. 그러면 친구 부모님한테 보호자 역할 좀 해주세요 하고 친구 몇 명이 모여요. 어머나. 그래서 그 부모님이 보호자 역할을 해주면서 애 셋넷이가 해외여행을 다녀요. 어머나 세상에 나름대로 대단하다. 이제 방법을 찾는 거네요, 아이가. 자기가 살 방법을 찾더라고요. 와. 그래서 분명히 장애가 있거나 환경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내 환경 때문에 그러나 내가 부족해서 애가 저러나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텐데 그 자책도 이렇게 들 그렇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환경 덕분에 애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네. 걸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네, 네. 아, 정말 큰 깨달음이네요. 그렇죠. 네, 네, 대단한 네, 네, 엄마예요, 네. 대단한 엄마. 네. 엄마는 위대하다. 분명 자기만의 방법으로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실 거고요. 또 아이는 그 환경에 맞춰서 놀랍게 적응할 거예요. 네. 네. 시각 장애인 임산부들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에 놓인 예비맘, 쪽맘들에게 큰 박수 보내고 싶어요. 네, 예비맘 초보맘님들 들으셨죠? 예, 네.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응원의 박수도 함께요.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응원의 박수 쳐볼까요? 네. 파이팅! 힘내세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임신 출산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기쁨을 1, 2부에 걸쳐서 우리 게스트 세 분과 함께 나눠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우리 땐 힘들 줄도 모르고 아이들 키웠던 것 같은데 요즘은 남편이나 부모님들이 도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서 부러울 뿐입니다. 지민님은요? 저는 오랜만에 추억을 더듬어보는 알찬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습니다. 18년 전의 이야기를. 네, 또 제가 불편했던 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새롭고 신선한 점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값진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으시는 모든 분들 즐겁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기억 저편에 있던 그 임신, 출산 과정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그 시절로 돌아간 듯 설레기도 하고 마음이 좀 이상하기도 하네요. 아니, 곧 네 번째 손자가 이제 태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육아는 정말 힘들기도 하지만 신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임신, 출산 과정을 즐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이야기 해주신 홍지민님, 엄영숙님, 윤은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처럼 내게 온 아이에게 세상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게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현실까지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우리 모두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중이잖아요.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모두 신으로부터 물려받은 능력만큼 쓸 수 있고 노력한 만큼 이룰 수 있다. 육아 역시 마찬가지겠죠? 아무쪼록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많은 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엄마 되기 프로젝트 맘 편한 수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경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